안녕하세요. 박프로입니다. 2028년 제약 바이오 산업에 거대한 파도가 몰려옵니다. 업계에서는 이를 특허 절벽기라고 부릅니다. 잘 팔리던 약의 특허가 끝나는 순간 매출이 절벽처럼 급격히 떨어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 중심에 서 있는 약이 바로 미국 제약사 머크, 미국에서 MSD라고 불리는 회사의 대표 항암제 키트루다입니다. 이 약은 현재 전 세계 매출 1위를 기록하고 있는 항암제로 한 해 매출이 우리 돈으로 40조 원이 넘습니다. 한 기업의 매출이라고 보기 어려울 만큼 거대한 규모입니다. 그런데 이 키트루다가 2028년 특허 만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특허가 끝난다는 것은 독점 판매 권리가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이후에는 여러 제약사가 비슷한 약을 만들어 더 낮은 가격에 판매할 수 있고 기존 매출은 빠르게 줄어들 가능성이 큽니다. 단순히 한 개 약이 사라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40조 원 규모의 거대한 시장이 통째로 흔들리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지금 글로벌 빅파마들은 조용하지만 치열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 시장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 새로운 기술을 붙이려 하고 또 다른 누군가는 더 강력한 차세대 항암제로 판을 뒤집으려 합니다. 돈의 흐름이 바뀌기 직전 거대한 머니무브가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투자자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단 하나입니다. 과연 누가 이 40조 원짜리 시장의 수명을 연장해 줄 것인가? 아니면은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대체해 버릴 것인가? 그리고 그 해답의 중심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두 플랫폼 기업 알테오젠과 리가 캔바이오가 서 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약 하나를 개발하는 회사가 아니라 글로벌 제약 산업의 흐름을 설계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진 기업들입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바이오 투자라고 하면은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임상 성공하면 대박이고 실패하면 회사가 무너진다. 실제로 틀린 말은 아닙니다. 신약 하나를 끝까지 개발하려면은 전임상부터 임상 1상, 2상, 3상을 거쳐 허가까지 가야 하고 그 과정에 10년 이상의 시간과 수천억 원의 자금이 들어갑니다. 특히 임상 3상은 수천 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비용만 700억 원 이상이 들어가는 경우도 흔합니다. 중소바이오 기업 입장에서는 회사의 운명을 걸어야 하는 승부입니다. 그래서 바이오 투자를 도박에 비유하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플랫폼 기업은 이 게임의 규칙 자체를 바꿉니다. 여기서 말하는 플랫폼이란 약 하나가 아니라 여러 약에 반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원천 기술을 뜻합니다. 쉽게 비유하면은 특정 작물 한 번 수확하고 끝나는 농사가 아니라 씨앗을 계속 만들어내는 종자 기술을 가진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약 A에 적용했다가 결과가 기대에 못 미치더라도 그 기술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플랫폼을 신약 B, C, D에 다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즉, 한 번의 실패가 회사의 끝이 아니라는 점에서 구조적으로 리스크가 분산됩니다. 두 번째는 반복적 기술 이전입니다. 일반적인 바이오 기업은 평생 한 번 기술 수출을 해도 성공 사례로 평가받습니다. 하지만 플랫폼 기업은 다릅니다. 하나의 기술이 여러 글로벌 제약사와 동시에 협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해마다 복수의 계약을 체결하는 구조가 나옵니다. 계약이 늘어날수록 계약금이 들어오고 개발 단계가 진척될수록 마일스톤 수익이 추가됩니다. 하나의 파이프라인에 인생을 거는 구조가 아니라 여러 프로젝트가 동시에 돌아가는 포트폴리오형 사업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합니다. 비용의 정화 구조입니다. 신약 개발에서 가장 돈이 많이 드는 단계는 대규모 임상시험입니다. 그런데 플랫폼 기업은 초기 연구 개발을 마친 뒤 기술을 글로벌 빅팜에 이전합니다. 이후 수백억, 수천억 원이 들어가는 임상 비용은 기술을 사간 쪽에서 부담합니다. 우리 기업은 원천 기술을 제공하고 임상 성공 시 계약금과 마일스톤, 그리고 최종 판매가 이루어지면 로열티를 받습니다. 쉽게 말해 우리는 연구에 집중하고 큰 비용은 상대가 쓰며 성공의 과실은 함께 나누는 구조입니다. 위험은 낮추고 성공 시 수익은 공유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플랫폼 기업은 단순히 운에 기대는 고위험 투자가 아니라 구조적으로 리스크를 관리하는 사업 모델에 가깝습니다. 물론 모든 계약이 성공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고 기술의 경쟁력과 협상력에 따라 성과는 달라집니다. 그러나 적어도 임상 하나에 회사의 명운이 달린다는 전통적인 바이오 기업과는 결이 다릅니다. 하이리스크 산업으로 불리던 바이오를
확정 수익이 단계적으로 쌓이는 구조로 바꿔놓는 것, 이것이 바로 플랫폼의 힘입니다. 네, 여기서 잠깐만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요즘 시장을 보시면 아마 공감하실 겁니다. 뉴스에 이미 나온 종목, 이미 크게 오른 종목을 뒤따라가는 방식으로는 수익 내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자금은 항상 사람들이 몰리기 직전에 먼저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많이 올랐느냐 보다 아직 시장이 제대로 보기 전이냐를 더 중요하게 봅니다. 이런 구간의 종목들은 뉴스에도 거의 나오지 않고 검색량도 낮고 커뮤니티에서도 조용합니다. 하지만 산업 구조상 움직일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초기에 접근이 가능하고 결과적으로 상승폭이 크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히든 종목이 바로 이런 종목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사라는 말이 아니라 어떤 기준으로 걸러냈는지, 왜 지금이 시점인지에 대한 판단 근거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실제로 신뢰하는 종목들만 따로 정리해 정보방에서 공유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종목명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기업 위치와 산업 흐름, 리스크 요인까지 함께 설명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신청하셨던 분들도 계속 신청해 주셔도 됩니다. 종목별로 따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 있는 종목마다 각각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구독자 전용 무료 혜택을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채널 구독과 영상 좋아요를 눌러주신 뒤 설명란과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간단한 신청 폼에서 히든 종목 받기, 정보방 입장, 자료집 받기, 보유 종목 상담 중 원하시는 항목을 체크하시고 마지막에 종목명을 작성해 제출하시면 됩니다. 한 가지만 선택하셔도 되고 여러 개를 동시에 선택하셔도 됩니다. 정보방만 원하시면 종목명에는 정보방이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비용은 전혀 없고 부담도 없습니다. 시장 구조가 바뀌는 구간에서 이유도 모른 채 따라가는 투자가 아니라 이해하고 준비하는 투자를 해보고 싶으신 분들만 조용히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제 영상으로는 모든 내용을 다 전달해 드릴 수 없습니다. 영상은 구조와 방향을 설명해 드리는 공간이고 실제 투자 타이밍이나 대응은 실시간 기준으로만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종목을 여러 개 다뤄줘서 좋은데 막상 어떤 종목을 선택해야 할지 어렵다고 하십니다. 이런 분들은 정보방 입장을 선택하시면은 전체 흐름과 우선순위를 정리해드립니다. 박프로 종목 추천을 따로 받고 싶으신 분들은 히든 종목 받기를 체크하시면 됩니다. 거기에 더해 투자를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정리한 자료집 제공과 현재 보유하고 계신 종목에 대한 상담까지 함께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최근 참여하시는 분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한 번에 많은 인원을 받지 않는 이유는 자료 정리와 피드백을 직접 관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늦게 신청하신 분들은 다음 정리 일정까지 기다리셔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청해 주시면은 순서대로 정리해 안내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 영상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기술이 좋다는 이야기는 몇 년 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장은 항상 타이밍을 봅니다. 상용화가 눈앞에 왔는지, 돈이 실제로 들어오기 시작하는지, 구조가 바뀌었는지를 봅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은 단순 기대 구간이 아니라 수익 가시권에 진입하는 시점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먼저 알터젠입니다. 이 회사의 핵심은 ALTB4라는 플랫폼 기술입니다. 몇 시간씩 맞아야 하는 정맥주사 항암제를 5분 내외로 끝나는 피하 주사로 바꿔주는 효소 기술입니다. 병원에서는 침상 회전율이 올라가고 환자는 대기 시간이 줄어들며 제약사는 새로운 특허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연결되는 약이 바로 머크의 블록버스터 항암제 키트루다입니다. 연 매출 40조 원이 넘는 이 약은 2028년 특허 만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머크 입장에서는 이 거대한 매출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선택한 전략이 SC, 제형 전환입니다. 정맥주사 특허가 끝나더라도 피하주사라는 새로운 제형으로 특허를 다시 인정받으면 2040년대 후반까지 독점권을 연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키트루다 SC는 글로벌 임상 3상을 마치고 허가 단계에 근접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는 단순 연구 단계가 아니라 상업화 직전 단계라는 의미입니다. 더 중요한 변화는 계약 구조입니다. 알터제는 기존 비독점 계약을 독점 계약으로 전환하면서
조 단위 마일스톤과 함께 매출 연동 로열티 조항을 확정했습니다. 일부에서는 로열티율이 2% 안팎이라는 점을 두고 낮다고 평가하기도 하지만 핵심은 매출 규모입니다. 연 매출 30조에서 40조 원의 2%는 매년 수천억 원입니다. 게다가 로열티 수익은 원가 부담이 거의 없어 영업이익률이 매우 높습니다. 10년 이상 장기간 반복될 현금 흐름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기업 가치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기에 SK, 산도스, 다이이치 산쿄 등으로 파트너를 확장하며 플랫폼 적용 범위를 넓히고 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합니다. 알터제는 이제 기술 수출 기대주가 아니라 대형 로열티가 실제 통장에 찍히는 실적 구간으로 이동하는 초입에 서 있습니다. 다음은 리가켐바이오입니다. 이 회사는 ADC, 즉 항체 약물 접합체 분야에서 글로벌 상위권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ADC는 항체가 암세포를 정확히 찾아가고 그 안에서만 강력한 약물을 방출하는 방식입니다. 기존 항암제의 가장 큰 문제였던 전신 독성을 줄이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리가켐바이오는 항체, 약물, 그리고 이를 연결하는 링커 기술까지 자체 설계하는 이른바 풀스택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 기술 하나를 가진 회사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2024년 다국적 제약사 얀센과 체결한 2조 원대 기술 수출 계약은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LCB84와 같은 파이프라인이 임상 단계에서 진전을 보이고 있고 옵션 행사 시 대규모 현금 유입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일본 오노약품 공업과의 계약 이후 빠른 마일스톤 수령 사례는 글로벌 파트너들이 실제로 개발을 속도감 있게 진행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기술이 종이 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임상 현장에서 작동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변화는 전략의 진화입니다. 리가켐바이오는 이제 단순히 기술을 넘기는 연구용 바이오텍이 아니라 GMP 인증 설비를 갖추고 직접 생산과 임상 주도 역량을 확보하는 제조형 바이오텍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ADC는 제조 공정이 매우 까다로운 고난도 분야입니다. 자체 생산 능력을 확보하면 향후 기술 이전 협상에서 훨씬 높은 로열티율을 요구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단순 몇 퍼센트가 아니라 두 자릿수 로열티를 협상할 수 있는 위치로 가겠다는 전략입니다. 정리하면 알터제는 40조 원 블록버스터의 수명을 연장해주는 방패 역할을 하고 있고 리가켐바이오는 차세대 항암제 시장을 여는 창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미 거대한 매출 위에 올라타 수익을 나누는 구조이고 다른 하나는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내며 가치 사슬 상단으로 이동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단순 기대감이 아니라 임상 진척과 계약 구조 변화, 생산 역량 확보라는 세 가지 축이 동시에 맞물리는 시점입니다. 시장이 왜 이 두 회사를 다시 평가하기 시작했는지 그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바이오 투자를 바라보는 공식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처럼 임상 결과 하나에 모든 것을 거는 방식이 아닙니다. 이제는 질문이 단순해졌습니다. 누가 가장 확실한 현금 흐름 구조를 가지고 있는가? 누가 반복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는가를 보는 싸움입니다. 다시 말해 스토리가 아니라 수익 구조입니다. 알터제는 글로벌 1, 위, 한 감제의 수명을 연장해주는 기술을 통해 일종의 통행세 구조를 만들고 있습니다. 거대한 매출이 발생하는 블록버스터 약물 위에 플랫폼을 얹고 그 매출의 일정 비율을 장기간 나눠 받는 구조입니다. 이는 단발성 계약금이 아니라 10년 이상 반복될 수 있는 로열티 기반 모델입니다. 기술 수출 기대감으로 움직이던 기업에서 실제 현금이 들어오는 플랫폼형 가치주로 성격이 바뀌고 있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은 리가켐바이오는 차세대 항암제 시장의 표준을 노리고 있습니다. ADC라는 고성장 분야에서 항체, 약물, 링커를 아우르는 풀스택 기술을 확보하고 연구 중심 기업에서 생산과 임상까지 주도하는 제조형 바이오텍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 기술 사용료를 받는 단계를 넘어 기술의 부가가치를 극대화하는 구조로 가겠다는 전략입니다. 성공 시 로열티율 자체를 높일 수 있고 수익 규모 역시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수 있습니다. 성장형 대장주로 평가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한감제 시장은 고령화와 정밀의료 확산으로 계속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100조 원을 넘어서는 시장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모든 기업이 그 과실을 가져가지는 못합니다. 기술은 많지만 이제 반복 가능한 플랫폼을 가진 기업은 많지 않습니다. 계약은 많지만 장기간 확정된 로열티 구조를 가진 기업은 더 적습니다. 결국 답은 분명합니다.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시간이 갈수록 돈이 쌓이는 구조 위에 올라타야 합니다. 숫자로 증명되는 계약, 임상으로 확인되는 기술력, 그리고 장기 로열티로 이어지는 현금 흐름. K바이오의 전성기가 온다면은 그 중심에는 이런 플랫폼 기업이 서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은 이야기에 취할 때가 아니라 구조를 보고 판단할 때입니다. 그리고 그 구조의 핵심에 어떤 기업이 서 있는지 이미 시장은 조용히 답을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지금 시장은 단기 재료 하나만 보고 움직이는 구간이 아닙니다. 산업 구조가 통째로 바뀌고 있고 자금은 그 구조 안으로 먼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종목 하나보다 먼저 이 산업이 왜 지금 움직이는지, 그 안에서 어떤 기업이 먼저 편입되는지를 먼저 정리합니다. 제가 운영하는 공간도 같은 방향입니다. 무작정 매수를 유도하거나 단기 수익을 약속하는 곳이 아닙니다. 반도체, 로봇, AI처럼 실제 기업들이 투자하고 인수하며 돈을 쓰고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왜 특정 기업이 이 시점에 언급되기 시작했는지, 그 구조가 이어질 경우 어디까지 확장될 수 있는지 차분하게 분석하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제 영상만으로는 모든 것을 다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영상에서는 큰 흐름과 구조를 설명드리고 실제 투자 판단과 타이밍은 실시간 기준으로만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구체적인 정리가 필요한 분들은 따로 신청해 주셔야 합니다. 이미 신청하셨던 분들도 계속 신청해 주셔도 됩니다. 종목별로 따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 있는 종목이 바뀌었다면 그 종목으로 다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구독자 전용 무료 혜택을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채널 구독과 영상 좋아요를 눌러주신 뒤 설명란과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간단한 신청 폼에서 히든 종목 받기, 정보방 입장, 자료집 받기, 보유 종목 상담 중 원하시는 항목을 체크하시고 마지막에 종목명을 작성해 제출하시면 됩니다. 한 가지만 선택하셔도 되고 여러 개를 동시에 선택하셔도 됩니다. 정보방만 원하시면 종목명에는 정보방이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비용은 전혀 없고 부담도 없습니다. 시장 구조가 바뀌는 구간에서 이유도 모른 채 따라가는 투자가 아니라 이해하고 준비하는 투자를 해보고 싶으신 분들만 조용히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종목을 여러 개 다뤄줘서 좋은데 막상 어떤 종목을 선택해야 할지 어렵다고 하십니다. 이런 분들은 정보방 입장을 선택하시면은 전체 흐름과 우선순위를 정리해 드립니다. 박프로 종목 추천을 따로 받고 싶으신 분들은 히든 종목 받기를 체크하시면 됩니다. 거기에 더해 투자를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정리한 자료집 제공과 현재 보유하고 계신 종목에 대한 상담까지 함께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최근 참여하시는 분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한 번에 많은 인원을 받지 않는 이유는 자료 정리와 피드백을 직접 관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늦게 신청하신 분들은 다음 정리 일정까지 기다리셔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청해 주시면은 순서대로 정리해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프로였습니다.